Feel alive, let's hit the dance floor. Don't work too hard, might break a backbone. Return of the Mac, the king is back though. Corvette and cash, I never lack those. She saw the stone, you know how that go. Fatality, my diamonds that cold. Versace trunks, I hit my backstroke. Knock on the door, she at the back row. All I really take is a little taste. Island girl, blue eyes with a little bass. Here for the thrill, I don't need a chaser. Wanna vibe at the getaway. Shimmy, shimmy, yeah, I got the semi-four way. Don't step out the line like this a probate. You hit the line and try to locate. This for the time, got time for no day. One, too many, I'm going. Too crazy and I got bad ones and they ready. A good time, so now it's into it, we left that. Can't remember anything, but I know we got lit. 안녕하세요, 서우토만입니다. 오늘은 BMW M440i 컨버터블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G바디 4시리즈 컨버터블 차량 타고 있는 30대 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출발하실까요? 출발하시면서 이 차량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G23 M440i 컨버터블 차량이고요. 출력 같은 경우는 387마력에 51토크 6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타신 지는 얼마나 됐나요? 제가 작년 12월 31일에 출고가 돼서 이것저것 작업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받은 건 1월 1일이었고요. 현재 한 달 반 정도 됐고 주행거리는 2,300km 정도 됐습니다. 오, 받으신 날짜가 정말 네. 기분 좋겠어요.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었는데 네. 그날 또 아픈 사연이 있었어서 왜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차량 연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나와 있는 공인연비 같은 경우는 8.9km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실제 딱 그 정도 나오고 있고 고속하고 시내 나누자면 고속 같은 경우는 한 16에서 18 정도 나오고 시내 같은 경우는 한 7km 정도 나오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속에서 연비 진짜 잘 나오네요. 저도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냥 타력주행을 한다든지 고속도로 내에서 그냥 자율운전을 맡겼을 경우에는 연비가 상당히 잘 나오고 그 외에 같은 경우에는 좀 밟았을 때는 실질적으로 좀 떨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금액 내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차량 가격 같은 경우는 8,920만 원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옵션이 추가가 된 게 실내 내장 아이보리 화이트 컬러가 추가가 돼서 그게 120만 원 추가돼서 9,040만 원이고요. 할인은 300만 원 받았고 리스로 줄고 있습니다. 선수금 같은 경우는 4,400만 원 정도 넣었고요. 잔존 가치는 4,800 정도로 해서 3년으로 했고 월 납입금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51만 원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151만 원. 네. 보험료는 그러면 얼마 나오나요? 보험료는 현재 제가 나이가 지금 만 31세인데 저 단독으로 했을 때 자차 포함해서 260만 원 나옵니다. 보험료가 상당하네요. 아무래도 컨버터블 차량이기 때문에 보험사마다 싹 비교를 했는데 비싼 곳은 400만 원 가까이 되는 데도 있었고 오, 그래요? 비교를 해보니까 이쪽이 제일 저렴해서 260만 원으로 진행했습니다. 어디 보험사인가요? 제 현대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장점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장점 같은 경우는 승차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차감. 네, 아무래도 좀 식상하지 않은 답변을 하려고 첫 번째로 승차감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의아합니다. 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카로 지금 F바디 3시리즈 320D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서스 부분이 상당히 딱딱해서 운행을 함에 있어서 도로의 노면 상태를 너무 잘 읽어서 불편함을 많이 겪었었는데 단적인 예를 들면 제가 신월여의 지하도를 많이 타는데 그쪽을 다니다 보면은 구간 단속이 시작되는 지점 내려가는 부분부터 나오는 부분까지 3시리즈를 탔을 경우에는 차가 항상 통통 튀어요. 썰매를 끌고 가는 것처럼 계속 몸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통통 튀면서 가는데 이 차를 딱 타고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감쇄시켜주는 능력이 뛰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왔던 M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주행 모드에 따라서 승차감이 천차만별로 정말 원하는 만큼 충분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차의 승차감이 너무 안락하다, 너무 편안하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전적으로 3시리즈 F바디에 비해서 상당히 편해졌다, 개선됐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편안한 승차감은 아니다. 예, 그럼요. 그러면 또 다음 장점 어떤 거 있나요? 두 번째 장점으로는 디자인. 워낙 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호불호의 완전 끝판왕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만족스러웠어요. F바디 같은 경우에는 3시리즈건 4시리즈건 정말 매니아층이 아니라면 구분하기 어려웠을 텐데 현재 G바디로 넘어오면서 4시리즈 특유의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하면서 좀 남성미도 강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장점으로
마음으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차주님은 그러면 이거 콧구멍 어떻게 보시나요? 콧구멍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 콧구멍도 저렇게 넓었으면 싶은데 농담인데 네.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 다르더라고요. 다들 보시면은 실제로 네. 봤을 때는 그래도 좀 포스 있다. 사진으로 봤을 때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맞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야 이거 뭐냐 이랬어요 저도. 근데 실제로 보니까 오히려 웅장해 보이고 더 맞습니다. 멋스러움이 확실히 네. 살아난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디자인 말고 다른 장점 어떤 거 있나요? 세 번째 장점은 실내 공간입니다. 오. 실내 공간 같은 경우도 오해를 안 하셨으면 싶은 게 실내 공간이 넓고 쾌적하고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기대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4 네. 시리즈라고 했을 때 생각하면은 굉장히 좁은 실내, 수납할 공간도 전혀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F바디 대비해서 콘솔 박스 같은 경우에 현재 타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탕 몇 가지만 이제 좀 깔아 놓으면은 네. 그 공간을 전혀 못 써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선글라스도 넣고 티슈 종류 필요한 것들은 다 여기 웬만하면 넣고 있고 좌우측에 이제 도어 포켓 2분화가 되어 있어서 물병을 놓는다든지 향수를 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놓으면서 공간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얘는 콘솔이 그러면 좀 깊어졌군요. 실내 공간 이것도 생각보다 의외네요. 식상하지 네. 않으려고 말씀드리는데 잘못돼 보일까봐 절대 이제 BM 뽕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한점도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 글로브 박스는 어떤가요? 글로브 박스는 똑같아요.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네. 보험 증서라든지 등록증 정도만 들어가면은 그냥 할 일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음 장점 어떤 거 있나요? 다음 장점은 컨버터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방감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개방감이라고 하면 뭐 보통 날씨가 화창하거나 이럴 때 일반적인 차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네.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갔다든지 그래서 옵션을 선택할 때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중고가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버터블 차량이니까 날씨가 좋으면 뚜껑 따자. 아, 그래서 뭐 날씨도 즐기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거에 덧붙여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겨울철에 컨버터블 차량을 오픈하는 경우에 이제 많이 듣는 얘기가 좀 좋지 않은 소리를 들어요. 아 그쵸. 아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관종이냐 그래도 좀 좋은 차 탄다고 뭐 이렇게 시선 즐기는 거냐 그런 표현들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오픈탑을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탑을 열었을 때 그 개방감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타는 거고요. 열었을 때 실제로 춥냐 그런 네. 부분들은 춥지는 않고 뜨거운 공기가 이제 머무른 상태에서 목 쪽에도 내 머머라고 해서 뜨거운 바람도 나오고 실질적으로는 머리 밑부분만 바람에 살랑살랑 하면서 시원하게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춥진 않다. 네, 춥진 않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완벽한 개방감이죠. 예. 아예 뚜껑을 없애버리니까. 네. 그러면 또 다음 장점 어떤 거 있나요? 탑의 견고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 요것도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탑의 견고함은 어떤 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적으로 대중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소프트 탑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약한 거 아니냐 혹은 사고가 났을 때 강성이 유지가 되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불안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외 리뷰를 보니까 요 탑 위에 사람이 올라가더라고요. 요 소프트탑 위에요. 네, 거기 올라가서 촬영을 하는 거 보고 아 정말 믿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이 개폐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좀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김포에서 일산까지 운행할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차에 타서 탑을 열고 일산까지 도착을 해서 탑을 닫고 네. 주차를 하는데 앞에 뭔가 툭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고서 저도 똑같이 네. 봤는데 제 핸드폰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 탑 위에 제가 이제 항상 차를 탈 때 코트를 벗고 핸드폰을 잠깐 탑 위에 올려두고 그러고 차에 타는데 그 상태에서 핸드폰을 제가 안 챙겼던 거예요. 아 그게 그대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네, 그래서 정말 자연스럽게 들어갔다가 덮이고 주차하면서 툭 떨어졌던 건데 만약에 이게 견고하지 않았다면 차에 연결되어 있는 안드로이드 오토라든지 그런 게 네. 풀렸거나 탑이 닫힌다고 한들 저 안에 그쵸. 갇혀 있어서 핸드폰을 완전 못 찾을 뻔했는데 그걸 보면서 탑 개폐 방식도 좀 안정적으로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딱 끼워 맞춰 들어가니까 네, 그 위에 핸드폰이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던 거였죠. 네, 정말 웃기는 얘기였는데 네. 좀 인상 깊었습니다, 저한테는. 자 그러면 또 장점 어떤 거 있나요? 그 다음은 주행 성능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예, 이통 실키6 아. 거기에 ZF 8단이라면 모든 분들이 꿈꾸는 그런 주행 성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와 덧불어서 M440i 쿠페 차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기능인데 스프린트 기능이라고 있어요. 현재 타고 있는 속도에 맞춰서 최소의 기어 단수를 맞춰서 최대 출력이 아마 터지는 거겠죠? 일반적으로 그냥 주행을 하다가 가속이 필요하다 싶을 때 현재 같은 경우에 땡기면은 오. 바로 튀어나갑니다. 얘 여기 없구나 이거. 네. 그리고
주행 모드별로 운행이 좀 다이내믹해지는 거 그런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40i 엔진은 저희 소토반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데요, 탑을 열고 고속으로 주행을 한다거나 코너를 진입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불안하거나 이런 건 없나요? 그 부분을 사실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필요 없는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현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너 주행을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마이너스 캠버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코너를 하면서 네. 안정적인 부분도 있고 램 디퍼렌셜 LSD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 그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장점 어떤 거 있나요? 주행 감성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코너링을 돌았을 때 3시리즈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시리즈 같은 경우는 앞이 경쾌하게 돌아서 나가는 느낌이라면 이 4시리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너스 캠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그립이 잘 잡아주고 안정적으로 코너를 나가는 느낌. 3시리즈가 정말 재밌다라고 한다면 네. 4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냥 안정적인 그 단어 한마디로 그냥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근데 주관적이니까 네. 근데 또 심지어 3시리즈를 데일리로 운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차이에 대해서는 차주님이 더 확실하게 잘 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단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 얘기는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잡소리, 겨울철이라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속 주행을 하다 보면 앞에서 딱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요. 어디서 돌이 날라왔나, 돌방을 당했나 싶었는데 제 앞엔 차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앞에서 겨울철에 수축이 됐던 게 이제 뭐 어그로나면서 나는 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탑 같은 경우에도 잡소리가 나오는데 탑이 닫힐 때 구부러졌다가 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게 어떻게 접히냐에 따라서 잡소리가 다르게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탑을 항상 닫고 나면은 잡소리가 한 번씩은 들립니다. 그래서 요렇게 제가 한 번씩 눌러줘요. 전면 쪽이랑 요 탑에서 나오는 잡소리가 조금 있다. 그러면 또 단점 어떤 거 있나요? 요것도 좀 항상 들리는 얘기겠지만 네. 인테리어 부분입니다. F바디에서 개선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네. 좀 인체 공학적이지 못하다. 인체 라고 공학적이지 못하다. 너무 고급스럽게 표현했는데 네.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네. 반도체 대란으로 인해서 무선 충전 패드하고 저 스마트 키가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핸드폰을 실제로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충전기를 연결을 해서 콘솔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제 핸드폰이 갤럭시 S20 플러스거든요. 핸드폰이 그냥 넣었을 땐 딱 맞게 들어가요. 근데 이게 충전 케이블을 꽂는 순간 안 들어가겠네요. 네, 고정이 안 됩니다. 근데 또 앞에 컵홀더는 있어가지고 커피를 놓는다든지 그럼 핸드폰을 뺄 수도 없고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아쉬운 부분들이 주행 모드를 변경을 하고 싶을 때 지금 여기 M1, M2 버튼은 제가 사제로 다른 겁니다. 원래는 이게 빠져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주행 모드를 변경을 하고 싶을 때는 항상 신호가 바뀌어 있거나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여기를 보고 해야 되는데 네. F바디 같은 경우는 화살표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굳이 보지 않더라도 플러스를 누르거나 마이너스를 누르면 되는데 얘는 주행 모드별로 다 키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거를 보고 누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불편함을 느껴서 요거를 박아놨습니다. 전 이렇게 나온 줄 알았어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M이라는 글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기대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빠졌더라고요. 반드시 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다음 단점 어떤 거 있나요? 그 다음은 기존의 이제 420i라든지 네. 430i 그런 차량들과 실내 인테리어적인 차이점이 없습니다. 아예. 현재 보이는 요 크리스탈 기어 시동키라든지 뭐 노브라든지 네. 이런 게 전부 420, 430하고 전부 차이점이 없고요. 요것도 제가 새로 달았습니다. 그래요? 네, 인테리어를 소소하게 하는 게 좋아서 이런 거 있으면은 사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고급차를 노는 느낌이 나고 그쵸. 감성적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단점 어떤 거 있나요? 그 다음은 자율주행. 단점으로 생각하세요? 네, 단점입니다. 오. 요게 장점으로 꼽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 예전에 어떤 차주님께서 앞차를 따라간다, 핸들 조향이 앞차를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저도 똑같은 걸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차가 코너를 급하게 돌린다, 제 차도 따라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차선에 딱 걸리면은 네.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코너길이 조금 급격하다 싶으면은 경고를 정말 짧게 주고서 바로 네. 풀려버립니다. 바로 풀려요 그냥. 네, 그게 너무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좀 더 버텨주면 좋을 텐데. 네, 대신에 조금 더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 예전에 DM8 하이브리드 차량을 좀 몰아봤었는데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코너링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자율주행이 좀 상당히 완성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대신에 이제 앞차가 끼어드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제동을 너무 이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불안함을 많이 느꼈었는데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그거는 믿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 외로 자율주행이 단점이다. 잠깐 고속으로 여기서요? 네.
예, 그럼 한번 스포츠 플러스로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변속 충격 팍 주네요. 와, 진짜 무섭게 나간다. 진짜 안정적이네요.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묵직하다는 표현? 묵직하고 묵직한? 스티어링을 타각을 줄 때 좀 네. 날카로운 그런 게 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존에 타봤던 M340i라든지 투어링 차량이라든지 네. 그런 차량들이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묵직한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게 공차 중량 때문일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차량 공차는 제가 알기로는 100km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차이만으로 이렇게 묵직함을 줄 수 있나?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뭔가 다른 세팅이 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3 시리즈 대비해서 네. 차체가 2cm 정도 낮습니다. 이게 고속 안정성이 더 좋은 이유가 그 부분도 조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차량이 더 묵직하고 네. 깔려서 간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었습니다. 단점 얘기하다 갑자기 또 칭찬을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예. 다시 돌아가서 네. 단점 이야기 해볼게요. 예, 그 다음으로는 어라운드 뷰. 제가 이제 어라운드 뷰 같은 경우에는 요 옵션이 들어간 차량은 이 차량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차를 하거나 뭐 좁은 골목을 간다든지 항상 이제 백미러와 사이드 미러에만 의존을 했었는데 어제 이제 촬영을 준비를 하면서 세차장을 가면서 어라운드 뷰를 한 번도 안 써봤으니까 네. 요 카메라에 한번 의지를 해서 주차를 해보자 라고 했다가 우측 앞바퀴 휠을 긁어먹었습니다. 심지어 어제 네, 어제입니다. 어라운드 뷰만 보면서 주차를 하시다가 네. 왜 그렇게 된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그 주차 라인 근처에 오면은 카메라에 굴곡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변형 왜곡. 그래서 저는 이제 믿고 했다가 확 먹어버린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운전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뭐 물론 제가 부족한 건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동안에 차를 운행을 하면서 이 사이드 미러라든지 백미러를 의존을 하면서 주차를 하면서 휠을 긁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네, 정말 원망스러웠고 그냥 없는 게 낫다. 상당히 주관적인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 소오토반 촬영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차장을 갔다가 그렇다고 하시니까 괜히 제가 너무 죄송스럽네요.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이거는 BMW 어라운드 뷰가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또 다음 단점 어떤 거 있나요? 네, 그 다음 단점은 쿠페 차량들은 항상 이제 꼽히는 단점 중에 하나인데 문이 열리는 각도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아, 기니까. 네. 근데 이 문이 열리는 정도에 대해서 고정되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 정도 열었을 때는 여기서 고정되고 조금씩 더 그게 조금 더 세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문짝이 상당히 두꺼워요. 많이 무겁거든요. 조금만 밀면은 옆면을 확 쳐버립니다. 아까 차량을 1월 1일 날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차가 12월 31일 날 나오다 보니까 해돋이는 못 가고 1월 1일 이제 신년 일몰이라고 하죠. 해 떨어지는 거 한번 보자. 이제 여자친구를 옆에 태우고 바닷가를 갔습니다. 여자친구한테 말하기를 이 차가 많이 문짝이 무겁고 하니 문을 조금만 살살 열어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네. 이제 그 친구도 이제 낯설다 보니까 살짝 열었는데 문이 확 열려버리면서 이제 옆에 벽을 친 거죠. 네, 그래서 첫날 네, 큰 사고가 났습니다. 뭐 여자친구 탓할 수는 없는 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그렇게 했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열리는 각도에 대해서 고정되는 게 네. 폭이 너무 크지 않나. 중간에 이렇게 탁탁탁 걸리는 이 네. 기준이 확실히 있으면 좋을 텐데. 네, 맞습니다. 심지어 1월 1일 날. 네. 근데 그것도 웃긴 게 제가 이제 차량이 출고가 되면서 네. 나름 고성능 차량이다 보니까 너무 아끼고 싶은 마음에 전체 PPF를 예약을 했었어요. 차 받고 일주일 뒤로. 그래서 아, 원래 일주일 딜러분께서 신차 출고하면 신차 패키지로 이제 PPF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쵸. 그 문콕 부위에 대해서. 네. 제가 빼달라고 했거든요. 어차피 할 거니까. 네, 어차피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이 상황 자체가. 그쵸. 또 여자친구한테 뭐라 할 순 없고.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단점 어떤 거 있나요? BMW의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차를 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판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어떤 말이죠? 지금 이 차량 제가 첫날 문콕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컴파운드가 구비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게 컴파운드로 지워질지 모르니까 이제 확신이 안 서서 이제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부펜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덧칠하시려고. 네, 그래서 부펜이 있냐? 이제 색상 코드가 3레몬 그린이라서 이제 C4E인데 없대요. 준비된 게 없고 네. 언제 들어올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준비가 전혀 안 됐던 거였죠. 다행스럽게 컴파운드를 져서 네. 문제가 없었긴 한데 만약에 사고가 좀 크게 났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도장 때문에 좀 애를 많이 먹지 않을까. 준비되지도 않은 색상의 차량을 파는 것에 대해서는 네.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레몬 그린이라는 색상 컬러 자체가 나온 지 한 달, 두 달 이렇게 됐으면 제가 말을 안 할 텐데 꽤 됐죠? 네, 이미 420i 차량 나오면서 1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준비가 안 됐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팔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거는 요 도장 색상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요.
뭐냐면 제가 이제 정책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반도체 대란으로 옵션이 많이 빠져서 들어오는데 M440i 컨버터블 같은 경우에는 BMW 코리아 그 홈페이지에서도 차량 선택이 안 돼요. 그거는 4 시리즈로 해서 420i라든지 쿠페, 컨버터블 이렇게 나오는데 440은 선택이 아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옵션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 22년도에는 옵션들 중에서 디스플레이 터치되는 거, 어라운드 뷰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22년식부터? 네. 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차를 판매를 하는지. 차량 가액이 뭐 1, 200만 원 빠진다고 한들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제 사제로라도 작업을 해서 출고를 할 텐데 비용적인 면에서만 생각을 했을 때도 1, 200만 원보다 더 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그냥 다 빠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단점 어떤 거 있나요? BMW 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30i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30i. 네, 30i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출연하셨던 440i 쿠페 차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430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에디션 차량만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물량이 이제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3 시리즈하고 4 시리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외관뿐만 아니라 차주의 성향을 좀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스포티하고 조금 더 재밌고 뭐 디자인적으로 달라진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차주분들의 생각을 했을 때 30i 모델을 뺀 거는 조금 아쉬운 게 아닌가. 왜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3시리즈와 4시리즈의 차이를 고려를 했을 때 420i를 살릴 게 아니라 430i를 살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 420i도 정말 좋은 차량인 건 맞지만 성향적인 걸 좀 파악을 해보자면 네, 그렇죠. 출력에 대해서는 조금의 갈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량 타고 다니시면 주위의 반응은 어떤가요? 다들 너무 좋게 봐주시고요. 그래도 성공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이거에 대해서도 좀 일화가 있는 게 제가 이제 9년 전에 콜센터에서 알바를 했었어요. 콜센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콜센터에서 같이 친하게 지내던 이제 부류들이 있었고 누나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네. 그 누나분의 남자친구분이 이제 데리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차량이 5 시리즈 GT였거든요. 그 당시 OGT 차량이었는데 제가 그 차를 딱 타고서 그 주행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차가 너무 잘 나가고 잘 서고 커브도 너무 안정적이고 그 나이에 뭘 알겠냐마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형님한테 아 형님 저도 정말 나중에 커서 형님 같은 이런 좋은 차를 끌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형님네 집에 차를 바꾸고 나서 집들이를 한번 갔었거든요. 그 얘기했던 거를 기억을 해주시더라고요. 성공한 남자의 차를 샀다 이런 말씀을 듣는데 막 너무 뿌듯했습니다. 굉장히 뿌듯하네요. 제가 들어서 뿌듯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이 차량 구매하시기 전에 비교하셨던 차량 어떤 거 있었나요? 벤츠 2450이라든지 아니면은 포르쉐 박스터 M4도 고민했었는데 M4는 앞에 그 본네트가 너무 남성적이어서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M4 같은 경우는 제외를 했고 박스터도 고민을 했었다가 이제 박스터는 대기가 2년 정도 걸린다라고 하고 중고로 살려고 보니까 피도 한 1000만 원 정도 붙더라고요. 지금 더 비싸졌죠? 네, 지금 현재는 더 얼마나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중고차를 새 차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남들이 봤을 때는 안 어울리게 너무 높은 급의 차를 샀네 라는 인식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박스터는 대기가 엄청나게 길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셨던 거잖아요. 얘는 대기가 얼마나 걸렸나요? 얘는 한 달 반 걸렸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네. 빨리 받을 수 있는 차량이긴 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단점하고도 또 연관이 되는 게 현재 BMW 차량의 정책에 대해서 재구매 하시는 고객들 위주로 대기 순번을 빼주시더라고요. 이제 아까 리스로 출고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현금으로 출고를 하려고 했었어요. 월마다 얼마씩 할부금 나가는 것 자체가 좀 피곤하고 신경 써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불편해서 그냥 현금으로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개인으로 구매를 하려다 보니까 재구매 대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을 출고를 할 시점이 돼서 원래 제가 계약을 했을 때부터 대기 순번이 1번이었는데 출고할 때 돼서 나 현금으로 사겠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밀어버렸구나. 신규 고객이시다. 그래서 리스로 하면은 재구매가 되기 때문에 리스로 해라 라고 해서 리스로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재구매 고객들에 대해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준다든지 뭐 재구매 할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할인폭을 더 준다든지 그런 개선점으로 가져가야지 대기 순번을 미리 빼준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BMW를 좋아하는 신규 유입자들은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되거든요.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마지막 총평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30대 남성분들이 정말 뭐 데일리성과 세컨카 용도로도 완벽한
완벽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3 시리즈가 재미없게 만든 차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너무 자극적일까요? 그냥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네. 그냥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본인 차를 더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하실 말씀 있나요? 네, 오늘 긴장을 많이 해서 좀 횡설수설 했는데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긴장을 풀어주려고 옆에서 노력해주신 서우토마님도 감사드리고, 저는 이 채널을 사랑하는 이유가 정말 실제 오너들이 나와서 이제 주행을 하고 느낀 감정들을 표현을 하면서 차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채널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고,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참여를 하고 싶은데 조금 걱정이 된다 라고 하시면 그냥 서우토마님 믿고 출연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믿고요. 네.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데요, 그러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요. 제가 더 부담감을 가지고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우토반은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 좀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우토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